안녕하세요. 오늘은 컨트라스트와 피벗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라스트의 개념과 피벗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보고요. 기타 S커브나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아마 영상 특보정을 하시려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그래도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로고 촬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매빅으로 촬영한 영상본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약간 좀 영상이 좀 뿌예요. 선명하지 않고 안개가 많이 낀 것처럼 좀 뿌연한데, 이 이미지에 노드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준 다음에 LUT를 적용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매빅으로 촬영한, 이 드론으로 촬영한 이 영상에 지금 보시면은 로그 파일을 rec709로 이제 변경시켜 줄 수 있는 LUT가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궤조 정상화가 됩니다. 궤조 정상화가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렸는데, 궤조 정상화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약간 헷갈리신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영역까지 그레이스케일로 진행되는 이런 클립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준 다음에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LUT를 아무거나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눌러주신 다음에, 자, 이번에는 아리 알렉사 카메라, 유명하죠? 헐리우드에서 많이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죠. 그 아리 알렉사 로그로 찍은 영상을 rec709로 변환시켜주는 LUT를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자,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주니까 이미지가 좀 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스코프를 보게 되면은, 자,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일정한 선이었는데 LUT를 적용을 시켜줬더니 이런 식으로 S커브의 형태로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S 모양이죠. 저희가 이런 커브를 S커브 형태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저희가 색 보정을 하다 보면 이런 커브 모양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디서 보게 되냐면 저희가 이쪽에 보게 되면 컨트라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컨트라스트의 값을 올려줬더니 아까 LUT에서 적용시켜 준 것처럼 S커브 형태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LUT를 적용시켜서 궤조를 정상화 시켜줬다 아까 표현을 했는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줬더니, 값을 올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S커브 형태로 변하는구나. 이 S커브 형태가 나타나는 의미가 뭘까? 이런 식으로 아마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냥 이미지상에서 보게 되면 약간 선명해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론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아주 기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른 클립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흰색 안에 검정색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슬라이더를 옮겨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검정색 박스가 커지는 이런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이 흰색 부분을 저희가 밝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 검정색으로 나타나는 박스를 어두운 영역이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밝아 보이는지,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밝아 보이는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 아마 100이면 100명 모두 다 당연히 이 이미지가 밝다라고 저희가 말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어두운 영역이 너무 박스의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라데이션을 좀 넣어봤습니다. 굉장히 밝게 느껴지죠. 자, 그런데 어두운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우리는 어둡게 느끼는 겁니다. 뭐가 변했기 때문에? 어두운 영역의 면적이 커졌기 때문에 어둡게 느껴지는 거고, 반대로 밝은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밝아졌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밝은 영역의 면적,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는 더 밝게, 더 어둡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S커브 형태로 변하는데, 이 이미지 상에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저희가 보게 되면은, 가장 어두워 보이는 영역이 이 정도를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가장 밝아 보이는 영역이 한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아까는 가장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이 정도를 차지를 했었는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장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가장 밝은 부분의 면적이 이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가장 밝은 부분의 영역도 이런 식으로 커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값을 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점점 높여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가장 어두운 영역이 이 정도를 차지했었는데 이렇게 커졌죠. 가장 밝은 부분의 영역이 이 정도였었는데 이만큼 커졌습니다. 면적이 서로 커졌죠. 저희가 아까 박스로 설명드릴 때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사람의 눈은 더 어둡게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밝은 부분의 면적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의 눈은 더 밝게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가장 어두운 부분의 면적도 커졌고 가장 밝은 부분의 면적도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은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밝은 곳은 더 밝게 느끼게 되겠죠.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지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느끼다 보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 차이가 커지니까 우리는 더 강한 대비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우리가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듯이 대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영상이나 이미지를 볼 때 인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비를 쳐주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점점 낮춰보도록 할게요. 점점 낮추면 어두운 곳은 밝아지고 밝은 곳은 어두워지다 보니까 서로의 차이가 줄어들게 되죠. 서로의 차이가 줄어드니까 뭐가 줄어들어요? 대비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대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명암 대비가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인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가 가장 어두울 거고 여기가 가장 밝을 텐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아요. 자,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만져줄 때 개조의 재분배를 해준다, 이런 표현도 쓰게 되는데 색보정이 생소하신 분들은 개조의 재분배라는 이런 말들도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보시면 가장 어두운 부분, 중간 부분, 가장 밝은 부분의 픽셀의 양이 이렇게 고르게 이제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게 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의 픽셀의 양과 가장 밝은 부분의 픽셀의 양이 증가하는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양이 증가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 중간 영역, 그러니까 미드톤 영역은 보시면은 픽셀의 양이 점점 줄어들어요. 점점 늘려주게 되면 점점 이렇게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개조를 재분배한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미드톤 영역이 존재를 했었는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개조가 뭉쳐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저희가 개조의 재분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개조가 뭉쳐진다라고 저희가 방금 표현을 했는데, 개조가 뭉쳐진다는 게 또 무슨 뜻일까 고민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클립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4개의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길다란 가장 어두워 보이는 박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어두워 보이는 부분, 그 다음 이런 식으로 4개의 박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화면을 보실 때도 각각 박스의 경계가 잘 보이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4개의 박스가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라스트를 한번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서서히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올려줬더니 이 2개의 박스는 거의 구별이 안 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2개의 박스는 살짝 구별이 되긴 됩니다. 자, 조금 더 올려줘 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올려줬더니 지금 보시면은 이 3개의 박스는 거의 구별이 잘 안 되고 이 박스만 구별이 좀 잘 됩니다. 조금 더 올려주게 되면은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여러분 화면으로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거의 3개의 박스는 구별이 안 되고 이 하나의 박스만 살짝 구별이 됩니다. 조금 더 컨트라스트를 주게 되면은 이제 아예 구별이 안 되죠. 자, 이거를 바로 개조를 뭉쳐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 상태에서는 이런 어두운 부분의 이제 개조가 이런 식으로 4개의 개조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컨트라스트를 높여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두운 부분의 면적이 커지고 밝은 부분의 면적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게 되면 가장 어두워 보이는 부분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점점 어떻게 돼요? 개조 재분배가 되면서, 그러니까 개조가 어두운 부분으로 뭉쳐지면서 결국에는 하나로 이렇게 합쳐져 버리게 돼요. 자,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장 어두워 보였던 면적이 이 정도밖에 차지를 안 했었는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가장 어두워 보이는 부분의 면적이, 이만했던 면적이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자, 면적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느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를 올려주게 되면, 즉 개조가 어두운 부분으로 뭉쳐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면적이 커지게 되고, 면적이 커지면 우리는 어두운 부분을 더 어둡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점도 존재를 해요. 뭐냐면 이렇게 처음에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의 영역을 4단계
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더 이상 구분이 안 돼요. 저희가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디테일이 무너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살리면 디테일이 살아나고요. 이거를 개조를 펴준다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영상에서 좀 어두운 부분을 저희가 꼽으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될 거예요. 이 숲속 부분. 자, 그런데 어두워도 우리가 이 나무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려주게 되면은, 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이게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이상 올려주게 되면 더 이상 이 숲속의 안에 있는 내부의 디테일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자, 이런 식으로 4단계로 구별이 잘 되던 것들도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니까 결국 이 단계별로 보여지는 밝기가 가장 어두운 곳으로 뭉쳐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구별이 안 되듯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가장 어두운 부분으로 눌려지기 때문에 개조가 뭉쳐지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이 망가지면서 어두운 영역에 있는 사물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으로 개조를 너무 많이 뭉쳐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디테일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자, 이 이미지로 피봇을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올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올려줬어요.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피봇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피봇은 이쪽에 보이는 값인데요.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라스트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으로 두 개로 간단하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피봇의 값을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의 값을 낮췄더니 어떻게 되죠? 이 밝아 보이는 영역의 면적이 굉장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값을 높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가장 어두워 보이는 영역이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봇은 뭐예요? 이 밝은 영역의 면적, 어두운 부분의 면적의 개조를 재분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피봇의 값이 낮아져서 이런 식으로 밝은 영역이 면적이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밝아졌다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대로 피봇의 값을 이렇게 높여서 어두운 영역의 면적을 늘리게 되면은 어두운 영역의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어두운 곳은 더 어둡게 느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적용시켜 준 이후에 피봇을 움직여서 이미지를 더 밝게, 이미지를 더 어둡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거를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라스트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라스트 값을 올려줬죠. 이 상태에서 피봇의 값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값을 낮추면 밝은 영역의 면적이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밝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밝아집니다. 자, 반대로 피봇의 값을 높여주면 어두운 영역의 면적이 커지니까 우리는 어둡게 느끼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올려주게 되면은 자, 이미지가 점점 어둡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다시 재분배를 해서 이미지를 보다 어둡게, 이미지를 보다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컨트라스트와 피봇은 어두운 부분의 영역의 면적 그리고 밝은 영역의 면적을 재분배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컨트라스트와 피봇입니다. 오늘 강의 영상 들으시고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또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